이렇게 물어본다. 너 똥개야? 진돗개야? 그런데 이 교육 이름이 똥개 교육. 근데 이 교육 중에서 무료 교육도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유료 교육 그렇죠. 교육료가 500만 원. 안 내고 싶어도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너 똥개야 진돗개야 이 교육에 500만 원 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석 대표가 점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그 교육의 이름 프로그램 이름이 똥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볼 때 이 조직은 이 회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영석 대표를 정점으로 한 굉장히 그 규율이 강한 뭐 종교 집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규율이 강하고 이영석 대표를 거의 신성시하는 그런 문화의 집단적인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스승이고 내가 이거 사고 싶은 사줄 사람 하면 바로 서로 손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좀 보통의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똥개자 진돗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는 똥개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벌려 와가지고 돈만을 보고 일을 한다면 똥개인 것이고 네 스스로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면 네가 진돗개가 된다라고 나눠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는 똥개가 아니라 진돗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스스로가 뭐 물론 7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성공 신화 같은 경우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내가 성공한다. 이런 식의 70년식의 성공의 패러다임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2017년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네가 열정만 가지고 노력만 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때리는 것도 맞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성공할 리가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미스터 피자는 돈을 착취한 거라고 한다면 이건 노력과 열정을 착취한 겁니다. 예. 이건 내가 볼 때 정말 돈을 착취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영석 대표의 이 기업의 어떤 문화 이것들은 다시 한번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맞지 않는다.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똥개 교육이라고 말을 쓰기도 좀 그런데 저 똥개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500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서 똥개라고 안 하고 진돗개라고 그랬다 그래서 따기를 때려가지고 저게 또 뭐냐면 시범 케이스로 해가지고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스쿠터도 사줄 사람 이렇게 하면서 소위 충성 경쟁 그리고 그것도 다른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에 자기가 직원으로 있던 사람들을 다 가맹점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자기 내부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끼리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건데 충성을 강요하게끔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는데 그걸 경쟁적으로. 그런데 그거 그러니까 봉건 시대에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 이건 봉건 시대라고 하는 봉건 시대보다 좀 더한 거고 저런 거는 이제 청년들의 열정과 희망을 완전히 거꾸로 다른 데로 덮기 때문에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군대는 많이 나아졌을 거로 봅니다만은 군대에서 야, 내가 너를 군기 잡을 테니까 애들을 위해서 너 군기 잡을 테니까 좀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군대 비슷한 문화의 조직 문화에서 그런 것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아주 저렇게 잘못된 지금은 군대에서는 저렇게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영석 대표 누구인지 저희가 프로필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이영석 대표 프로필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 나이 45세, 주 자연의 모든 것 대표, 1998년 총각내 야채가게 프랜차이즈를 설립했고요. 총각내 야채가게 서적, 뮤지컬, 드라마 등도 제작이 됐습니다. 무일푼 오징어 행상으로 시작해서 18평짜리 야채가게로 성공을 일궈냈던 정말 신화창조. 허영만 식객의 주인공 성찬의 실제 모델이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주장하기도 했던 만큼 굉장히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쳐나는 그런 대표였는데요. 이런 갑질 행태에 지금 도마가 오른 건데 김현 박사님, 한 장은 제가 출력물을 더 준비했어요. 이렇게 충성을 요구하고 스쿠터를 요구하고 때로는 따귀를 맞는 것까지 감내하는 인내심까지 요구했던 이 총각내 야채가게 일종의 즐기면서 일하는 총각내라는 건데 근무 가이드라인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 원래 대청소하는 날 8시에 출근해서 지각하면 벌금 10만 원. 화요일 화끈하게 일하는 날 우리의 신념 화끈하게 외치고 시작하자고. 여기까지 좋아요. 수요일 슈퍼바이저 하는 날. 목요일 목 빠지게 일하는 날. 대빵이 보고 있다. 금요일 금방 일하고 또 일하는 날. 토요일 토하도록 일하는 날. 점점 이상해지죠? 일을 하는 것이 토할 때까지 일어나. 토할 때까지 일어나면 수명이 줄죠. 일요일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하는 날. 그러니까 이게 김현 박사님,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 앞에 갑질이 없었다면
이 젊은 친구들답게 재치 있고 패기 있게 열심히 한번 우리도 성공 신화를 읽어 나가자라는 정말로 재치 있는 문구로 보이지만 앞에 쭉 갑질 행태를 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 전혀 맥락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해갖고 돈을 벌고 여기에 같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이영석 대표처럼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면은 과거 70년대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잠깐의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곁뛰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도가 지나친 측면들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과거 우리가 미스터 피자 얘기했을 때 결국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에 이기지를 못해갖고선 나와서 새로 차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옆에 보복 출점해갖고서는 거기에 견디지 못한 그 가맹점주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했잖아요. 실제로 이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은 야채 가게 생명은 뭐죠? 품질 좋은 야채를 공급해 주는 건데 이 가맹점주들한테 주는 야채를 좋은 야채를 안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B급 야채들을 가지고 떨이식으로 재고떨이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좀 정확하게 원가 정보도 공개해라라고 하니까 야 너 간판 내려. 그래갖고서는 사실상 총각내 야채 가게 간판을 띄고 미스터 야채 가게로 이름 바꿔요. 미스터 야채 가게. 미스터 피자 연계된 미스터 야채 가게로 이름 바꾸게 되는데 미스터 야채 가게. 이 미스터 야채 가게로 바꾸게 되니까 어라 이것 봐라 하면서 보복 출점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미스터 야채 가게 바로 옆에 총각내 야채 가게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미스터 야채 가게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갖고서는 보복 출점을 통해 갖고서는 밀어내기로 조치를 끝내버리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는 순간 사실상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야 좋지 않은 물건이 들어와도 항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함께 성공할 수 있게 같이 끌고 갔었어야 진짜 형이죠. 야 형만 믿고 따라오면은 너네 좀 힘들어도 같이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건 형이 아니잖아요. 형이 아니다. 이런 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서 갖고서는 형 잘못한 거라고 해야 되는데 더 가슴 아픈 건 이 총각내 야채 가게의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 야, 이 사건이 알려져 갖고 우리 브랜드가 완전히 사장되면 우리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말을 지금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큰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나쁜 형이네요. 나쁜 형. 형이라는 호칭은 왠지 좀 뭉클하고 좀 정감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좋은 형을 여기다 갖다 썼네요. 나쁜 빅브라더네요. 나쁜 빅브라더다. 맞습니다. 이영수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한번 함께 보시죠. 이영수 대표 사과문 잘못된 언행과 태도로 인해 피해를 입히고 실망시켜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밑바닥부터 치열하게 장사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욕부터 사람들 대하는 태도까지 제가 무지했고 무식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모든 부분들은 전면 수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지만 앞서 한 행동들과 점주들이 받았던 피해가 사과를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죠. 김재 변호사님, 네. 미스터 피자 검찰 수사로 이어지듯이 이번 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몰아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약간 이제 시들시들한 야채들을 강제적으로 팔아라 이거죠. 보복 출점됐고. 네, 그렇죠. 그 보복 출점 그것도 영업 방해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몰아주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해당하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많이 알려지게 되고 공론화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폭행, 협박, 욕설 같은 거 당해왔던 그런 가맹점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이 와중에도 점주들이 장사가 안 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입 열기를 좀 주저하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전기료 인상 문제? 전기료 인상 안 된다는 건 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여야 국회의원들 그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담았던 것이 아닐까. 직접 들어보시죠. 과잉입니다.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뭐 거의 삼척동자도 이렇게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삼척동자보다 못한 겁니까? 부적절한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성희 위원님, 원전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탈핵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안 하겠다라는 기조에 대해서 정부가 언뜻언뜻 밝히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러면은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오르겠구나. 이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부처 장관이 전기료가 안 온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여야 모두에서 좀 질타가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저도 삼척동자도 아니었습니다. 삼척동자만도 못한 논설위원이 된 네, 거예요. 저도 상당히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이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의 전력 공급 사정이 괜찮은 건 맞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원전에 들어갔던 뭐 가짜 납품 시험사 이런 것 때문에 원전이 몇 개가 중단이 됐었죠. 4개인가 최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고 다시 가동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면은, 전력 수급이 좀 원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많이 해놨던 그 탓이, 그 덕분인 게 커요. 예. 거기에다가 또 지금 전력 사정이 한전이 우리가 이걸 팔고 내려갔죠. 이 삼성동에 땅을 팔고 내려갔죠. 그래서 한전의 수익 구조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전기요금을 또 많이 인상했습니다. 사실 여러 번 인상했어요. 1년에 2번 인상했어서 많이,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상 자주 하냐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와가지고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겠죠. 한전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전력 요금을 인상하면 당장 저항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마 가정용 전력 요금을 묶어놓고 산업용을 좀 올려가지고 맞추겠다 하는 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모든 국민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앞에서 삼척 동자도 안 하는 걸 안다. 그건 정말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전력 수급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저렇게 가볍게 애도 안다. 저는 애도 아니었습니다. 예. 아니,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끝난 5년 뒤에 그때부터 전력이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 자기 5년 동안 임기 동안 안 올릴 수 있겠죠. 그럼 뭐 어떻게든 안 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사정이 좋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장관 스스로 밝혔습니다만 전력 예비율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탈원전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은 사실은 5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뒤에 에너지의 수급을 정확히 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5년 임기 동안 안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 정부 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 때는 안 했다? 그걸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은 나몰라라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전반적인 정책을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거라면 저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일각의 우려마저도 어떻게 보듬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보답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삼척동자도 못한다는 식으로 저렇게 비아냥거리면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력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낮아져서 괜찮을 거다는 이야기하는데, 이건 산업자원부 주무장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자원부로 산업을 진흥시켜야 됩니다. 계속 경제가 성장해서 성장률 높이는 게 산업자원부 장관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 성장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낮아진다? 전기 들 쓸 거다. 그건 제가 볼 때 이걸 가리려고 이것을 덮어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산업자원 장관으로서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도 분명히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신고리 원전 중단이 정말 맞은지 공론화위원회를 준비하는데 전문가들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기 수급과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도 산자부 장관이 너무 서투르게 아마추어적으로 계산한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제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올여름도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7월 말 되고 또 8월 말 되게 되면은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은 과거 정부에 대한 이 전기요금 체제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전기요금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요구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갖고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이하게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예비 전력률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더 넘쳐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하는데, 굉장히 하나의 단초만을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번 에너지 파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막 다 에너지 절감하고 전기 끄고 하는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국제유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외부 환경 요인이라는 게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유가가 급등한다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됐을 경우는 과연 현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고심해야 되거든요. 이제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장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무더위에도 사실은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봐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누를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는 국민들을 삼척동자보다 못한 바보로 만든 장관, 제대로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